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에서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환자는 원주시 지정면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 서구 확진자로 집계된 30대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중이어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는 없습니다. 이로써 원주 누적 확진자는 123명, 강원도는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휴학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휴학생이 늘어난 대학이 있는 반면 오히려 줄어든 대학도 있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기 시작 무렵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강원도 내 대학들은 일제히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2학기에도 이어진 원격 수업으로 부실한 수업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휴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8월 기준 올해 2학기 휴학생이 760명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느낀 대학생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군대를 빨리 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은 들은 사례가 있고요. 반면 휴학생이 오히려 줄어든 대학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2학기 휴학생은 1,323명, 지난해 같은 학기보다 163명이나 줄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개인 사정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근데 개인 사정 같은 경우는 세부 사유 같은 게 작성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무슨 사유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당초 예상과는 달리 휴학생이 준 이유는 뭘까? 휴학을 한다 한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업 스펙 쌓기를 위해 선택했던 해외 어학연수가 코로나19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코로나 불황으로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학생들의 휴학 판도도 대학교와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 캠프롱터에 들어서게 될 국립전문과학관 설계비가 정부의 내년 예산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건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국립전문과학관에 이어 또 다른 공모사업인 어린이과학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미군 숙소를 활용한 과학 캠프와 투어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박물관과 미술관,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까지 들어서면 캠프롱은 체험교육과 휴식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과학관과 더불어 수영장, 박물관, 미술관 함께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또 과기부에서 어린이과학관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해서 과학관 공사는 2023년, 토양복원 사업은 2024년에 마무리되면서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될 전망입니다. 69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롱이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관이 들어옴으로써 또 우리 동네에 그 큰 공원이 하나 생긴다, 이런 기대감으로 아주 다들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16년째 방치된 국군병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1군지사 이전도 보상과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내년이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침체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원주 북부권의 변화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강릉 제진간 단선 전철과 관련해 남강능력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는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물류철도 기능을 고려해 화물기지 클러스터를 강릉에 유치해야 하며 건설 비용도 강릉역을 지하로 뚫을 때보다 20% 이하로도 건설이 가능하다며 남강능력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 도당과 중앙당, 국토교통부에 남강능력 건설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모두 강릉역을 통과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레고랜드 사업은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강원도와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와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업을 지자체 고유 사무로 광역지자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감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감사 범위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도 해당하는 만큼 국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춘천의 현직 경찰관이 고위험 시설인 주점에서 다툼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춘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춘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술값 계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와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코로나 시국에 고위험 시설인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경찰관이 싸움에 휘말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FC가 파이널 B 첫 경기에서 부산을 2대0으로 제압하고 7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 구덕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파이널 B 첫 경기에서 강원은 고무열과 이영재 선수의 골을 묶어 부산 아이파크를 2대0으로 누르고 파이널 라운드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리그 7위부터 12위 팀까지 강등 탈출 경쟁을 벌이는 파이널 B에서 강원은 7위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강원은 다음 달 4일 성남FC를 강릉으로 불러들여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삼척시 의회가 태풍 피해 지역을 답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삼척시의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